세포분열 배운 이유가 이제 요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결국 지금 이제 그 선생님 오늘 나눠준 프린트가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 돌연변. 니네 돌연변이는 뭐 니네 이번 기말고사 시험 보면서 뭐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돌연변인데 니네 알다시피 돌연변이라는 게 뭐지? 부모한테는 없던 특징 내지는 부모한테는 없던 질병이 자식한테 갑자기 나타나는 거지. 그 중에서 뭐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것도 배우긴 했다만, 자, 그럼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뭐 때문에 돌연변이가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돌연변이는 이제 사람의 돌연변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돌연변이. 사람한테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염색체. 사람마다 세포 하나당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염색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참고로 염색체에 문제가 생긴 거는 우리 앞에서 왜 그 사람의 염색체 얘기할 때 여자하고 남자의 그 염색체가 1번부터 번호 붙여놓고서 모양을 쭉 나열해 놓은 거지. 그걸 핵형 분석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핵형 분석이라는 걸 해보면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염색체 문제가 있어서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근데 두 번째는, 자, 요거야말로 니네가 한번 배운 거지. 겉으로 보여지는 염색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 뭐 염색체 개수에도 문제가 없고, 뭐 좀 이따 나오지 구조에도 문제가 없어. 그런데 뭔가 돌연변이야.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거야. 유전자. 자, 유전자는 이게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데서 유전자가 보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 여기서 유전자 때문에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돌연변이 배운 거 있잖아. 뭐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대표적이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뭐 페닐케톤요증, 헌팅턴 무도병, 낭성 섬유종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돌연변이는 방금 위에 나왔던 핵형 분석이라는 걸 한다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따로 핵형 분석과는 별개로, 핵형 분석도 하긴 하겠다만 유전자 분석을 따로 해줘야 돼. 유전자 분석. 유전자 분석을 해야지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이거랑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왜 유전자 분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나랑 안 닮았어. 이 새끼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갖고 친자 검사하는 거 하잖아. 그게 유전자 검사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뭐 그런 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따로 해줘야 돼. 그래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인 거야. 염색체에 문제가 생긴 것과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것. 사실 이건 이제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건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염색체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 자, 염색체에 문제가 생긴 것도 사실 두 가지인 거야. 사람마다 세포 하나당 46개 염색체를 갖잖아. 근데 그 염색체에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구조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그 핵형 분석한 거 봤다시피 염색체마다 다양한 정해진 크기가 있고 모양이 있을 텐데 그게 이상해졌어요. 그게 이상해져. 구조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포 분열을 한 이유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46개라는 염색체는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46개 염색체 중에 하나가 뭐 길이가 좀 짧다든지 길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아예 염색체 수가 다른 거야. 정상적인 사람은 46개 염색체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45개 갖고 있어. 어떤 사람 47개 갖고 있는 거야. 염색체 숫자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숫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염색체가 47개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지. 그럼 내가 왜 47개를 갖겠어? 나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내가 태어나는 거잖아. 정자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와 난자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내가 받아서 47개가 된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염색체의 개수가 이상하다라는 거는 뭐 때문이냐? 부모가, 그죠? 부모가 정자와 난자라는 생식 세포를 만들 때 바로 비분리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
그래서 그 비분리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서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 결과 태어난 자손은 염색체 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비분리 현상이 이제 오늘 남은 시간하고 뭐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하는 내용의 핵심이야. 이 비분리 현상을 생식세포, 그러니까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거의 베이스가 되는 감수분열을 배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가장 핵심이 된다 이거야. 알겠니? 요거 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니까 조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설명할 거는 바로 이제 요거. 자, 여기 좀 크게 좀 작긴 한데, 자, 첫 번째로 그러면 뭐냐, 돌연변이가 나타난 이유 중에 이제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염색체의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죠? 다 적었니? 그리고 선생님 문자 보낼 건데, 내신 대비는 31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요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너희 중간고사 때 오던 시간 동일하게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동일하게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수업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자.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한번 써봐.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있지만 결실이라는 게 있어요. 결실. 결실이 뭐야? 말 그대로 잘라졌다는 얘기야. 잘려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상적인 사람의 염색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상염색체 중에서 5번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5번 염색체. 그럼 정상적인 사람에 이렇게 5번 염색체가 두 개가 있겠지, 그지? 핵형 분석을 해보면. 근데 어떤 사람의 5번 염색체 이렇게 들여다봤어. 자, 어떤 사람의 5번 염색체를 들여다봤더니 5번 염색체 중에 일부가 잘려 나가서 없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염색체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염색체가 잘려 나간 거지. 그게 결실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결실이 됐다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원래 5번 염색체 여기 A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도 이제 A가 예를 들어서 있어. 그러면은 여기 원래 있던 염색체 부분에 A라는 유전자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염색체가 잘려 나갔거든.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이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제대로 나타나지를 않겠지. 맞아? 물론 이게 잘려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잘려서 옆에 가서 붙어요.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 중복이긴 하거든. 근데 하여튼 따로따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이와 같이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짧아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결실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써놨지만, 이렇게 5번 염색체가에서 결실이라는 게 일어난 결과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 고양이 울음 증후군. 자, 한자로는 묘성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뭐 그 밑에 보면 대략적인 증상이 나와 있기는 한데, 자, 어린아이, 아기 때, 갓난아기일 때 우는 소리가 약간 고양이 우는 소리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붙여진 거거든. 그래서 5번 염색체에서, 그지? 뭐 심각한 지적 장애가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그 증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외우시고, 이제 여기서는 결실이라는 게,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걸 결실이라고 하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5번, 7번 염색체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불러. 윌리엄스 증후군. 참고로 니네 이런 무슨 증후군, 이거는 대부분 그걸 처음 발견한 사람 또는 그 증상이 처음 나타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이잖아요. 그치? 이것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윌리엄스 증후군의 증상 간단하게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얘는 7번 염색체에서 결실이 일어나게 되면 요런 질병? 뭐 이런 게 나타난다. 그지? 결실이라.
자, 두 번째는 자, 중복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결실하고 중복 내용을 읽어보면은 결실은 염색체 일부가 없어진 거잖아? 그럼 중복은 그 없어진 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상동 염색체가 있잖아?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염색체가 없어졌지. 근데 그 없어진 게 여기 가서 붙은 거야. 여기 가서 이렇게 붙어버려. 그러면 요 염색체 입장에서는 똑같은 게 두 번 이렇게 겹쳐졌지. 이게 중복인 거야, 중복. 알겠어? 이해돼? 자, 염색체 일부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을 봐봐. 요 그림을 보면 얘네들이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인 거야. 근데 상동 염색체에서 요 염색체가 일부 떨어져 나갔거든? 근데 그게 요 염색체 가서 붙어버린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 상동이었는데 얘 입장에선 결실이 나타난 거고 얘 입장에선 중복이 나타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복은 한쪽에서 떨어져 나간 염색체가 가서 붙은 거다. 그지? 붙은 거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대로 된 유전자가 작동할 수 있겠냐 이거지. 못하잖아. 그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지. 이거를 중복이라고 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역위라는 게 있어요. 역위. 여기. 자, 여기에서 역자가 거꾸로 붙었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염색체가 이렇게 한 쌍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 염색체 여기 뭐 A라는 유전자가 있고 이렇게 B라는 유전자가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같은 염색체 안에서 서로 이 유전자의 위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염색체가 A 유전자, B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이 두 개가 서로 바뀌어 버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야, 서로. 같은 염색체 안에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봐봐. 원래 요렇게 짝을 이뤄서 특징이 나타나야 되고 요렇게 짝을 이뤄서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B하고 A가 짝을 이루면 특징이 안 나타나겠지? A하고 B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이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역위다. 같은 염색체 안에서 이제 거꾸로 붙어버린 거. 그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 왜 감수 분열할 때 그거 얘기했었지. 이가 염색체 만든다 그랬지? 이가 염색체 만들었다가 떨어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이가 염색체 만들어질 때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 세 번째 여기가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전좌라는 게 있어요. 전좌. 자, 여기 상동 염색체가 두 쌍이 있는 거야. 두 쌍. 이게 두 쌍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요 상동 염색체와 요 상동 염색체는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잖아. 전좌는 뭐냐면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사이에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요게 9번 염색체라고 하고요. 요게 22번 염색체라고 해볼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A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B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얘네가 서로 바뀌어 버리는 거, 그래서 서로 잘려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와서 얘가 이제 예를 들어 9번이고 22번 크기도 훨씬 작을 거 아니냐? 여기에 와서 요렇게 B가 붙어버린 거야. B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있던 A 유전자는 여기 가갖고 이렇게 붙어버린 거지.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이거 당연히 어때? 특징이 안 나타나죠? 대립 유전자가 없어진 셈인 거잖아. 그지? 나타나더라도 이상하게 나타나든지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사이에 바뀌어버리는 거. 그죠? 바뀌어버리는 거를 우리가 전좌라고 한다. 근데 실제로 그 밑에 나와 있지만 9번 염색체하고 22번 염색체 사이에 전좌가 일어난 바람에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니네 골수세포라는 데서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전좌가 일어난 바람에 정상적인 골수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백혈구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거나 이상한 게 만들어지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백혈병이 되는 거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골수세포를 이식받아서 내 몸에 넣어주는 수밖에 없죠. 그지? 왜냐면 골수세포가 암세포로 변해 있으니까. 그걸 정상적인 골수세포로 바꿔주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죠? 뭐 아무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구조에 문제가 생긴 거, 결실이라든지 중복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전자 다 언제 일어나는 거라고? 감수 분열할 때 이가염색체 만들어졌을 때, 이가염색체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내가 핵형 분석을 해보면은 원래 있어야 되는 염색체 길이가 좀 짧아져 있다든지 좀 더 길어져 있다든지 하면은 이게 구조에 문제가 생겼구나 파악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구조에 문제가 생긴 경우, 요거는 뭐 나중에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중요한 건 뭐라고? 얘다, 얘. 숫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지? 염색체 숫자가 정상인하고 다른 경우. 왜 달라지는가? 바로 요 비분리 현상. 요 비분리 현상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얘기야. 그지? 자, 선생님이 원래는 유전 특강할 때 가계도를 할까 했거든? 근데 가계도는 니네가 중학교 때도 한번 배운 적이 있고, 어쨌든. 근데 이 비분리는 중학교 때 안 배웠기 때문에 일부러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제 먼저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인데 내 그림 따로 좀 그려서 설명을 할 거야. 자, 우리가 일단 복습하는 셈 치고 정상적인 이제 세포 분열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다 한번 그려보자. 자, 정상적으로 감수 분열을 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감수 분열을 하는 경우, 자, 이렇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요 이제 사람의 세포인데 당연히 이 안에 염색체가 몇 개가 들어있다? 46개가 들어있어야 되겠지. 자, 선생님이 그림 염색체 딱 2개만 그려볼게. 이렇게 염색체 2개만 그려볼게. 자, 당연히 요 시기에 세포에는 염색체가 안 보이지만 항상 너희가 공부할 때는 염색체가 그냥 보인다고 가정하고 공부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게 복제가 되면 얘는 어떤 모습이었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될 거야. 그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감수 1분열이 일어나면 얘네가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서 하나씩 나눠 먹지? 그래서 여기에는 요렇게 하나, 여기에는 보라색 하나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걔가 또 2분열 일어날 때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하나씩 나눠 가지니까 얘가 보라색 하나, 여기에는 하얀색 하나, 이렇게 갖게 될 거야. 그죠? 이렇게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감수 분열을 하는 경우인데, 자,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감수 분열일 때 비분리는 말 그대로 분리가 안 된다는 거야. 자, 우리 분리가 2번 일어나지. 아까 얘기했다만 감수 1분열이 일어날 때 붙어있던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요. 2분열이 일어날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잖아. 그럼 비분리는 그게 분리가 안 되는 거야. 분리가 돼서 원래 하나씩 나눠줘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고 한쪽은 그냥 다 몰려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봐봐. 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이 비분리 현상을 공부할 때는 2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 첫 번째. 물론 시험에 이거보다 좀 응용돼서 나오긴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내가 설명하는 거에 대한 전제야. 일단 분열 과정이 2번이 있잖아. 자, 비분리는 우리가 딱 1회만 일어난다고 가정합니다. 1회 가정. 비분리는 1회만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째는 이렇게 그림에 염색체가 그려져 있으면 그림상 주어진 염색체만 비분리가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염색체만 비분리. 자, 이 2가지를 전제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니?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야, 전체 사람이 갖고 있는 염색체가 46개인데 지금 이 그림에는 2개만 그려져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 내가 이제 비분리 현상 설명할 건데 비분리가 일어날 때 그 2개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나서 가정하는 거야. 자, 니네 여기 보면 이런 말 써져 있지.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써져 있지. 이수성 돌연변이가 뭐냐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날 때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전체 염색체 중에 한두 개만 비분리가 되면 그래서 그 결과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들, 그래서 그 생식세포들로 인해서 태어나는 자손들을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간혹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 세포 안에 염색체가 10개가 들어있는데 감수분열할 때 이 10개가 몽땅 다 비분리되는 거야.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전체가 비분리가 돼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손이 태어나면 그런 건 배수성 돌연변이라 그래. 밑에 나오겠지만. 근데 배수성 돌연변이는 동물한테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주로 어디에 식물한테서만 나타나. 야, 우리 왜 아까 세포 얘기할 때 EN 막 그러잖아. 그럼 정상적인 생식세포는 N인 거잖아. 근데 여기 들어있는 염색체가 몽탕 다 비분리돼서 일로 들어가면 이 생식세포는 EN이 되거든. 그럼 EN인 생식세포랑 정상적인 생식세포 N인 애가 만나면 3N인 애가 태어나.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이런 걸 이제 배수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주로 식물에서만 주로 나타나. 동물에서는 안 나타나. 사람도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요거 주어진 염색체 한두 개만 비분리 되는 거, 이걸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니네 배수성 돌연변이를 접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우장춘 박사님이 과거에 씨 없는 수학 만드셨지? 걔가 3N이야. 이 3N 그 돌연변이 이용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배수성 돌연변이라는 건 식물한테는 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람을 비롯한 동물한테는 배수성 돌연변이가 거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르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이수성 돌연변이다. 즉 염색체가 한두 개만 비분리되는 경우다. 이렇게 보자. 자, 그럼 봐. 똑같은 여기 그려놓을게. 자,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 될 때의 얘기라 그랬어. 어? 자, 여기 지울게, 이거.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염색체가 이렇게 한 쌍이 있어. 도현아, 잘 들어야 돼. 자, 여기는 복제가 돼. 자, 참고로 내가 이제 비분리 설명할 때 비분리가 되든 안 되든 이 그림상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다 정상적인 세포랑 똑같은 거야. 어? 설사 이 분열 과정 중에 비분리가 일어나더라도 이 그림에서 여기나 여기는 정상 세포야. 알겠어? 비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자, 그러면 봐. 이제 원래는 얘네가 두 개가 붙어 있거든. 그럼 자, 만약에 1분열 때 우리가 비분리가 된다고 해보자. 비분리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다가 분리가 되면서 하나씩 나눠져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된 채로 한쪽 세포로 다 가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얘네들이 붙어 있다가 비분리가 돼서 요로 다 들어갔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래 이렇게 하얀색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라색인 애도 같이 들어있게 되는 거야. 분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얘는 어때? 없어. 없는 거야. 맞아? 없는 겁니다. 그럼 봐라. 비분리는 1회만 일어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잖아. 그럼 2분열은 그냥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럼 2분열이 일어날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분리돼서 하얀 거 하나, 보라색 하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갖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하얀색 다리 하나짜리랑 보라색 다리 하나짜리 이렇게 갖는단 말이야. 얘랑 얘랑은 당연히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 그림상에 염색체가 없으니까 2분열 때 정상적으로 분열이 됐다 하더라도 없지. 자, 이런 모습. 자, 그러면 핵상을 써볼게요. 잘 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눌게.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난 경우에 요거 핵상 뭐라 그랬지? 요 세포는 EN이라 그랬지? 요 세포도 EN이라 그랬어.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얘가 N이 된다 그랬지? 그리고 2분열은 변하는 거 없으니까 그대로 N이라 그랬어. 그지? 그대로 N이야. 질문할 거야. 잘 대답해 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감수 1분열 때 비분리가 되는 거야. 자, 참고로 감수 1분열 때 비분리는 말이야. 염색체가 분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염색체 비분리라는 표현도 씁니다. 알겠니? 감수 1분열 때 비분리 되는 거는 염색체 비분리라는 표현도 씁니다. 염색체 비분리. 자, 아무튼 그러면 자 봐. 여기까지는 정상 세포랑 똑같다 했으니까 이때 세포의 핵상 EN이고 얘도 EN인 거야. 질문할 거야.
동현아, 좀 크게 대답해야 돼. 선생님 가는 길 먹어서 잘 안 들려. 요 녀석의 핵상 어떻게 될까? 2n? 재훈아, 핵상 어떻게 돼? 2n? 태윤이는? 2n. 2n. 태윤이는? 자, 다 틀렸어. 이게 실제로 이래서 애들이 많이 혼동해서 틀리거든. 뭐냐면 내가 여기 이런 얘기했어. 그림상에 주어진 애들만 비분리 되는가?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46개 중에 2개만 그려놓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 그려져 있지 않은 44개가 있을 거 아니니?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다 분리가 된다고. 그럼 여기도 44개잖아. 그러면 일단 얘네만 생각하면 얘네 분리가 되면 22개씩 이렇게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니네 이 그림만 봐서는 얘랑 똑같으니까 2n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근데 얘랑 비교하면 원래 하얀색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라색이 하나 더 추가로 있는 것 뿐이거든. 전체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24개가 되잖아.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다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n일 때 사람은 23개잖아. 이때가 23개인 거야. 이때 24개인 거잖아. 2n이 아니라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핵상이 얼마라고?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생각해봐. 여기 안 그려놨다고 해서 얘가 염색체가 없냐 이거지. 여기 둘 중에 없는 거지 나머지 22개는 여기 들어있는 거라고. 단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요 세포의 핵상은 어떻게 된다? n일 때가 23개라 그랬어. 그거보다 하나 적으니까 n-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좀 돼? 안 돼? 그러니까 아니 그림만 보면은 똑같으니까 얘도 2n이면 얘도 2n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얘랑 비교를 해봐. 얘가 n이잖아. n일 때 하얀색이 하나인 거잖아. 근데 그거에 비해서 보라색이 하나 추가로 더 있는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옆에다 22라고 쓰면 쉽다니까? 나머지 44개는 정확히 반씩 나눠지니까 그럼 얘는 토탈 24개인 거네? 그럼 n 플러스 1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림만 봐서는 똑같아 보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그림에 없는 애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거야. 알겠니? 그림에 없는 애도 고려를 해줘야 돼. 그렇잖아. 그러면 안 그러면 얘는 그림에 없으니까 염색체가 없는 거야? 아니지. 22개는 있는데 왜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뿐이다. 이 2개 중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봐라. 나머지는 동일해. 2분열 때는 우리 기본적인 감수 분열도 2분열에서는 핵상이 안 변하니까 여기서도 얘가 n 플러스 1이지만 2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여전히 n 플러스 1인 애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는 n-1인 애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결론.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면 그 결과 정상적인 생식세포보다 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거나 혹은 하나가 적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이해됐어? 이번에는 자,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감수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였어. 자, 여기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 니네 이제 염색체가 4개여서 더 헷갈릴까봐 내가 일부러 2개만 갖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저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건 이제 감수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야. 그럼 이번에는 감수 제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근데 아까도 했죠. 비분리, 여기까지는 무조건 그냥 똑같은 거야. 그치? 자, 만약에 요 안에다가 내가 염색체를 2개만 그려놨다. 2개만 그려놨다. 그럼 얘는 이제 복제가 되니까 요렇게. 그치? 얘는 요렇게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니까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야 돼. 그럼 얘네 2개가 붙어있다가 정상적으로 나뉘어진 거야. 맞니?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하양이 하나, 여기에 보라돌이 하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뉘어졌다 생각하자고. 그러면 이제 2분열 때는 요 염색 분체가 나눠져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나눠져서 분리가 안 된 채로 한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자, 2분열도 2군데가 있잖아.
일단 그 중에 한 군데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합시다. 지금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2학년 애들 마찬가지로 비분리 애들 지금 수업했거든? 걔네들은 이거보다 더 하지. 비분리가 막 2번 일어나는 경우, 거기에 있는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 막 이런 거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니네 그것까지 하면은 머리 터지지,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야. 나중에 가면 다 배울 겁니다. 자, 그럼 봐. 예를 들어서 얘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서 하나씩 나눠 가졌다고 합시다.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런데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자, 2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는데 2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1분열 때 비분리는 염색체가 비분리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2분열 때 비분리되는 거는 염색 분체가 비분리된다 이렇게 얘기해. 염색 분체가 비분리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뉘어져서 하나씩 가야 되는데 만약에 한쪽으로 이렇게 다 갔다고 해보자고. 한쪽으로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여기는 그려지는 게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핵상을 또 따져보잔 말. 얘네는 고민할 게 없어요. 무조건 요 세포는 핵상이 2n, 요 세포도 핵상이 2n인 거지. 그 다음에 야 1분열 때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다며. 그럼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분리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의 핵상이 뭐야? n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 비분리되면 여기선 비분리가 안 됐다고 치면 얘네 또 정상적으로 나뉘어졌잖아. 핵상 n인 거지. 아, 얘랑 비교하면 되잖아. 저 옆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 분열하고 비교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태어나 아까 얘를 교훈 삼아 얘는 어떻게 되지? 핵상이? n 더하기 1? 보라색이 하나 있을 때가 n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한 개 더 많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원래 정상적인 경우에 보라색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잖아. 여기가 있는 거잖아. 얘는 n-1이 되는 거야. 알겠네? 아, 감수 분열할 때 2분열 때 비분리가 만약 한번 일어난다 그러면 그 결과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도현아 정상적인 생식세포도 있고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생식세포도 있고 하나 더 적은 생식세포도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오케이? 처음에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무지하게 헷갈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한 10마디 했는데 한 2-3마디밖에 못 알아듣겠으면 그 알아듣는 것만이라도 까먹지 말고 기억하라고요. 니네 2학년 돼서 2학기 될 때까지 이 유전 파트만 한 3-4번 배우게 돼. 그지? 나중에 가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란 얘기입니다. 알겠지?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거면 스트레스 받아야 되겠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니네 굉장히 여러 번 배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되는 것만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도연아 왜 이렇게 자냐? 그만 좀 자. 그만 좀 자. 자,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수업은 내가 더 하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 거야. 대신에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서두에 적고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정말 중요한 걸 좀 해줘야 되거든. 그걸 얘기할 거고 그럼 남은 시간 뭘 할 거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테스트를 좀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5분 있다가 테스트를 보겠으니까 지난 시간에 안 했지 1번 프린트를 좀 복습을 좀 하십시오. 오케이?